나랑 결혼해 줄래요? 한동석 회장이 미국에서 마광숙에게 깜짝 프로포즈. 역대급 아름다운 결혼식. 독수리 술도가를 부탁해 보르도. 에피소드가 로맨스의 정점을 찍었습니다. 석양빛 아래 이루어진 한동석과 마광숙의 키스 장면은 올해 최고의 로맨스 명장면으로 손꼽힐 만했죠. 특히 한동석의 속삭임. 그동안 많이 참았습니다. 는 심장을 두근거리게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키스는 보르도의 낭만적인 분위기와 어우러져 마치 영화 속 한 장면처럼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달콤한 순간도 잠시 한동석의 휴대전화 진동 소리와 함께 현실이 찾아옵니다. 이 한 통의 전화는 새로운 서사의 시작을 예고하며 드라마의 긴장감을 끌어올렸어요. 정 변호사의 갑작스러운 전화가 분위기를 급반전시켰습니다. 도피 중이던 신라주조의 소일령 전무가 마닐라 외곽에서 현지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한동석은 침착하게 상황을 정리하며 마광숙에게 설명합니다. 그의 차분한 태도와 신뢰감은 두 사람의 관계가 단순한 로맨스를 넘어 깊은 동반자적 유대임을 보여줬죠. 특히 정 변호사의 대사, 조작된 영상을 사주한 배우가 독고타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는 앞으로의 전개를 더욱 기대하게 했습니다. 살벌레 사건의 진실이 밝혀질지, 억울한 누명을 썼던 마광숙에게 정의가 실현될지 다음 화가 벌써부터 기다려집니다. 귀국길에 오른 두 사람의 모습은 아쉬움과 설렘이 교차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택시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보르도의 풍경을 바라보는 마광숙의 눈빛에는 이번 여정의 여운이 가득했죠. 한동석은 그녀를 바라보며 진심을 담아 말합니다. 마 대표, 이번 여정 덕분에 확실히 알게 됐어요. 마광숙이라는 사람과 곁에 있고 싶다는 걸 정말 진심으로요. 이 말에 창밖을 보던 마광숙이 천천히 시선을 돌리는 장면은 그녀의 깊어진 감정을 고스란히 보여줬습니다.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오른 두 사람은 이 여정이 단순한 출장이 아니라 새로운 사랑의 시작임을 확인합니다. 한국의 작은 독수리 술도가에서 시작해 마광숙은 독수리 프리미엄 막걸리로 미국 시장을 사로잡으며 연매출 1조 원을 돌파한 동양의 주류 여왕으로 거듭났습니다. 미국 유명 레스토랑에서 그녀의 막걸리가 주목받고 세계 무대에서 성공의 정점을 찍은 듯 보였죠. 한강변을 걷는 마광숙과 한동석. 마광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뗍니다. 동석 씨, 저는 지금 사업에만 집중하고 싶어요. 미국에서의 성공이 제게는. 한동석은 슬픔이 어린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우리 관계를 정리하자는 말씀입니까? 마광숙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립니다. 제가 당신에게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당신은 너무 완벽한 사람이에요. 그 순간 한동석이 단호히 그녀의 말을 끊습니다. 내가 기다리겠습니다, 마숙 씨. 당신의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뉴욕행 비행기에 오르는 마광숙의 뒷모습과 공항에 홀로 남겨진 한동석의 모습은 애틋하면서도 애잔한 장면이었죠. 그녀는 사랑 대신 성공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1년 뒤 한밤중에 울린 전화벨이 그녀의 세계를 뒤흔듭니다. 형수님, 한동석 회장님이 쓰러지셨습니다. 심장 문제로 충격에 주저앉는 마광숙. 그녀가 잃은 것은 단순한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현재로 돌아와 독고탁은 사무실 창문 너머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술잔을 기울입니다. 그의 마음은 평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한동석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짜증이 치밀어 올랐죠. 왜 그 남자는 계속 독수리 술도가의 일에 끼어드는 거야? 회장님, LX 호텔 한동석 회장님께서 전화하셨습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리자 독고탁은 차가운 미소를 띠며 답합니다. 지금은 받지 않겠어? 다음에 전화하라고 해. 비서가 나간 후 그는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봅니다. 장미애와 세리가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 그는 자신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 한동석 같은 방해물을 제거해야 한다고 다짐합니다. 한편 LX 호텔 사무실에서 한동석은
독고탁과 연락이 닿지 않자 한숨을 내쉽니다. 그는 독고탁이 왜 자신을 적대시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죠. 회장님, 장미애 여사님께서 오셨습니다. 비서의 말에 한동석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합니다. 독고탁의 아내가 갑작스럽게 자신을 찾아온 이유는 무엇일까? 장미애는 우아한 걸음걸이로 사무실에 들어섭니다. 그녀의 눈빛은 날카로우면서도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한 회장님, 죄송하지만 남편 독고탁에 관한 이야기로 찾아왔습니다. 한동석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를 맞이합니다. 앉으세요. 차 한잔 하시겠습니까? 괜찮습니다. 길게 이야기할 시간 없어요. 장미애는 단호하게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남편이 왜 당신을 싫어하는지 아십니까? 한동석은 고개를 저으며 답합니다.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제가 독수리 술도가를 돕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마광숙 대표와 그녀의 꿈을 믿기 때문이죠. 제가 발굴한 협력 업체이고 그들의 술이 정말 훌륭하기 때문입니다. 한국 전통주의 가치를 알리고 싶을 뿐이에요. 한동석은 담담히 자신의 의지를 밝혔지만 장미애는 냉소적인 미소를 띠며 반박합니다. 남편은 당신이 마광숙을 좋아해서 독수리 술도가를 돕는다고 믿고 있어요. 한동석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지만 그는 침착하게 답합니다. 그건 오해입니다. 오해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장미애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 딸 세리의 결혼이에요. 한 회장님이 시키는 대로 남편이 따르게 할 테니 제발 세리와 한결의 결혼을 망치지 말아주세요. 한동석이 뭐라 대답하려는 순간 장미애가 말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이미 경고했어요. 세리가 파혼되면 이혼하겠다고요. 그녀의 결단에 찬 목소리는 사무실에 묵직한 긴장감을 드리웠습니다. 한동석은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말합니다.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필요해요. 장미애는 단호히 끊으며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이제 남편을 설득해주세요. 독수리 술도가에 사과하고 모든 일을 수습하도록요. 그녀가 사무실을 떠난 후 한동석은 복잡한 심정으로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봅니다. 신라주조 앞 마광숙은 여전히 홀로 1인 시위를 이어갑니다. 찬바람이 그녀의 뺨을 스치지만 그녀의 의지는 단단합니다. 광숙씨, 이제 그만합시다. 익숙한 목소리에 고개를 돌린 마광숙은 한동석의 따뜻한 미소를 마주합니다. 회장님, 또 오셨네요? 그녀가 피곤한 미소를 지으며 답하자 한동석은 단호히 말합니다. 이젠 정말 들어가요. 독고탁이 공개 사과를 하기로 했습니다. 마광숙의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정말요? 어떻게? 한동석은 잠시 그녀를 깊이 바라보며 말을 잇습니다. 광숙씨, 솔직히 말해도 될까요? 마광숙이 의아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자 그는 진심을 꺼내놓습니다. 사실 저는 광숙씨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좋아했어요. 당신의 강인함, 따뜻함, 가족을 향한 사랑, 모든 게 너무 멋있었어요. 마광숙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습니다. 세상이 멈춘 듯한 순간, 그녀는 한동석의 말이 농담인지 진심인지 가늠할 수 없었습니다. 회장님, 농담하지 마세요. 저 지금 그런 농담 들을 기분 아니에요. 농담 아닙니다. 진심이에요. 한동석의 눈빛은 진지함으로 가득했습니다. 마광숙은 말을 더듬으며 당황합니다. 사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당신을 좋아했어요, 광숙씨. 당신의 힘, 따뜻함, 가족을 향한 사랑, 모든 게 정말 멋졌어요. 한동석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당신을 당황하게 했다면 미안해요. 하지만 그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제 독고탁이 공개적으로 사과하기로 동의했으니 그의 위기도 곧 지나갈 거라고 믿어요. 마블리는 갑자기 그의 손을 꼭 잡으며 감동으로 눈을 반짝였다. 정말요? 진짜 공개 사과를 한다고요? 그분을 어떻게 설득하신 거예요? 한동석은 장난스럽게 윙크를 하며 말했다. 그건 제 비밀이에요. 한동석은 장난스러운 윙크와 함께 말을 잇는다.
위기가 지나면 진지하게 만나보고 싶습니다. 데이트, 어때요? 마광숙은 당황하며 손사래를 친다. 아니, 그건 터무니없어요. 회장님과 저는 너무 다른 세계의 사람이잖아요. 그녀의 당황한 모습에 한동석은 미소를 지으며 부드럽게 답한다. 괜찮아요. 서두르지 않을게요.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그날 밤 마광숙은 얼굴이 화끈거리는 채로 집에 돌아온다.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던 어머니 공주실이 딸을 보고 놀란다. 아이고, 얼굴이 왜 이렇게 빨개졌어? 갱년기 온 거 아니야? 마광숙은 당황하며 손을 내젓는다. 엄마, 갱년기는 무슨요? 아직 그 나이도 아니에요. 공주실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띠며 말을 잇는다. 그럼 혹시 좋아하는 사람이라도 생겼니? 이 엄마 눈이 삐겠어? 한동석 회장이 널 좋아하는 것 같던데. 그 양반 남자로 꽤 괜찮아 보여. 마광숙의 얼굴은 더욱 달아오른다. 엄마, 그만하세요. 저 피곤해서 먼저 자러 갈게요. 하지만 그날 밤 마광숙은 한동석의 고백을 떠올리며 잠을 이루지 못한다. 그녀는 지금까지 독수리 술도가와 오형제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왔다. 사랑? 그 단어는 그녀의 사전에 존재하지 않았다. 그런데 왜 한동석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이렇게 두근거리는 걸까? 다음날 전국 생방송으로 독고탁의 공개 사과가 중계된다. 독수리 술도가의 모든 이들이 TV 앞에 모여 숨을 죽인다. 독고탁이 카메라 앞에 선다. 저는 오늘 신라주조 회장으로서 그리고 한 사람으로서 깊은 반성과 함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림없이 단호했지만 눈빛에는 억눌린 분노가 서려 있었다. 최근 발생한 독수리, 술도가 쌀벌레 사건과 관련해 저희 신라주조의 일부 직원이 관여했음이 밝혀졌습니다. 이는 전적으로 제 책임입니다. 소비자 여러분과 독수리, 술도가 측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마광숙은 눈물을 참지 못한다. 마침내 그들의 명예가 회복되는 순간이었다. 독고탁은 말을 이어간다. 앞으로 신라주조는 더욱 윤리적이고 투명한 경영을 약속드리며 이번 일에 관련된 모든 직원을 엄중히 처벌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립니다. 그가 고개를 숙이는 순간 카메라 플래시가 그의 굴욕을 포착한다. 방송이 끝난 직후 마광숙의 전화가 울린다. 한동석이었다. 어떻게 보셨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회장님. 마광숙의 목소리는 감격으로 떨리고 있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독수리 술도가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거예요. 한동석은 잠시 망설이다. 조심스럽게 묻는다. 그 제안 생각해 보셨나요? 마광숙은 다시 한번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낀다. 그녀의 마음은 이미 한동석을 향해 기울고 있었지만 아직 그 감정을 온전히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미소 짓는다. 아직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마광숙의 말에 한동석은 부드럽게 답한다. 물론이죠. 서두르지 않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마광숙은 곧바로 바쁜 일상에 다시 빠져든다. 독수리 술도가는 위기를 벗어났지만 여전히 남은 빚과 회복의 길은 험난하다. 며칠 뒤 저녁 시간 마광숙은 오랜만에 조용한 시간을 즐기며 혼자 라면을 끓이고 있다. 그때 핸드폰이 울린다. 네, 여보세요? 광숙 씨, 저예요. 한동석입니다. 지금 집 앞인데 잠시 나와주실 수 있을까요? 놀란 마광숙이 주방 창문으로 밖을 내다보니 정말로 한동석이 서 있다. 지금요? 저 라면 끓이고 있는데. 아, 그래요? 그럼 혹시 하나 더 끓여도 될까요? 한 젓가락만 얻어먹고 갈게요. 그의 목소리에는 어린아이 같은 장난기가 묻어있다. 마광숙은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짓는다. 정말, 잠시만요. 그녀는 라면을 하나 더 끓이고 현관을 연다. 한동석은 환한 미소로 그녀를 맞는다. 갑자기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마광숙은 어색하게 웃으며
그를 안으로 안내한다. 들어오세요 라면 금방 됩니다. 작은 식탁에 마주 앉은 두 사람은 라면을 먹기 시작한다. 처음엔 어색한 침묵이 감돌았지만 점차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맛있네요. 역시 집에서 먹는 라면이 최고예요. 한동석이 기분 좋게 말하자 마광숙은 그를 바라본다. 평소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할 법한 재벌 회장이 지금은 소박한 라면을 맛있게 먹는 평범한 사람처럼 보인다. 회장님은 정말 이상한 분이에요. 마광숙이 무심코 내뱉는다. 갑자기 찾아와서 라면이나 먹고 보통 재벌 회장님들은 이렇게 안 하잖아요. 한동석은 호탕하게 웃음을 터뜨린다. 저도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다만 운이 좀 좋았을 뿐이죠. 그들의 대화는 밤늦게까지 이어진다. 마광숙은 한동석의 사업 시작 이야기, 그가 겪은 고난, 그리고 따뜻한 아버지로서의 면모를 알게 된다. 한동석이 돌아간 후 마광숙은 창가에 서서 깊은 생각에 잠긴다. 그동안 그녀는 한동석을 그저 재벌 회장으로만 보았지만 오늘은 그의 진짜 모습을 만난 듯하다. 그리고 그 만남은 그녀의 마음을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한다. 몇 주가 지나 마광숙과 한동석은 점점 가까워진다. 처음엔 사업적 만남이라 자위했지만 점차 그들의 시간은 사적인 색채를 띈다. 어느 날 한동석이 설레는 소식을 가지고 마광숙을 찾아온다. 광숙 씨, 좋은 소식이 있어요. 제 오랜 친구 케빈 박이 미국에서 오기로 했어요. 케빈 박이요? 누구시죠? 마광숙이 궁금한 표정으로 묻자 한동석의 눈이 반짝인다. 그는 케이푸드로 미국에서 큰 성공을 거둔 사업가예요. 한국 문화를 미국에 알리는 일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는 잠시 뜸을 들이다 말을 잇는다. 케빈이 독수리, 술도가의 막걸리에 관심을 보였어요. 마광숙의 눈이 휘둥그레진다. 정말요? 미국 수출이라니 그게 가능할까요? 한동석은 자신감 넘치는 미소로 답한다. 네, 가능합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케빈 박과 미팅을 주선했어요. 한동석의 말에 마광숙은 기쁨에 넘쳐 그의 손을 덥석 잡는다. 정말 감사해요. 회장님, 이렇게 도와주시다니. 한동석은 그녀의 손을 따뜻하게 맞잡으며 부드럽게 웃는다. 광숙 씨, 이제 저를 회장님이라 부르지 말아주세요. 그냥 동석 씨라고 불러주면 좋겠어요. 마광숙은 살짝 부끄러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인다. 네, 동석 씨. 그 순간 두 사람의 눈이 마주치고 세상은 잠시 멈춘 듯하다. 마광숙은 자신도 모르게 한동석에게 점점 끌리고 있음을 깨닫는다. 다음 주 케빈 박과의 미팅은 성공적으로 진행된다. 케빈은 독수리 술도가의 막걸리뿐 아니라 약주에도 큰 관심을 보이며 미국 수출 계약이 순조롭게 체결된다. 이건 정말 대단한 기회예요. 계약서에 서명한 마광숙은 기쁨에 차말한다. 우리 독수리 술도가가 미국에 진출한다니. 케빈은 미소로 답한다. 한국 전통주는 미국에서 큰 가능성이 있어요. 특히 독수리 술도가의 막걸리는 독특한 맛과 뛰어난 품질로 성공할 겁니다. 그날 저녁, 마광숙은 오영재와 함께 이 기쁜 소식을 축하한다. 오강수는 특히 감격에 젖는다. 형수님, 정말 대단해요. 우리가 미국에 진출한다니. 맞아. 꿈만 같아요. 마광숙이 환히 웃으며 답한다. 오응수는 새로운 도전에 불타오른다. 형수님, 이제 저도 발벗고 나서겠습니다. 미국 마케팅은 제가 맡을게요. 모두가 웃으며 그의 열정에 박수를 보낸다. 한동석은 한쪽에서 이 모습을 바라보며 따뜻한 미소를 짓는다. 마광숙의 행복한 모습이 그에게는 무엇보다 소중하다. 마광숙이 그에게 다가가 속삭인다. 동석 씨, 정말 고마워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이런 기회는 없었을 거예요. 한동석은 그녀의 손을 잡으며 답한다.
광숙 씨가 행복하면 저도 행복해요. 그들의 관계는 감사와 존경, 그리고 점점 커지는 사랑으로 깊어져 간다. 6개월 후, 독수리 술도가의 막걸리와 약주는 미국에서 놀라운 성공을 거둔다. 독수리 프리미엄 막걸리는 뉴욕, LA, 시카고 등 주요 도시의 고급 레스토랑과 바에 입점하며 미국인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끈다. 독수리 술도가는 빚을 모두 갚고 엄청난 수익을 올리며 새로운 전성기를 맞는다. 하지만 성공이 커질수록 마광숙은 점점 더 바빠진다. 그녀는 미국과 한국을 오가며 사업에 모든 에너지를 쏟는다. 그 결과 한동석과의 시간은 점차 줄어들고 두 사람의 관계는 미묘하게 소원해진다. 어느 날 저녁, 미국에서 돌아온 마광숙은 한동석과 약속된 저녁 식사를 위해 서울의 고급 레스토랑을 찾는다. 미국에서의 일은 잘 진행되고 있나요? 한동석이 묻자 마광숙은 열정적으로 답한다. 정말 잘 되고 있어요. 이제 시애틀과 보스턴까지 확장할 계획이에요. 케빈이 현지 유통망을 모두 연결해줬어요. 한동석은 미소를 짓지만 그의 눈에는 희미한 슬픔이 스친다. 광숙 씨는 정말 대단해요. 이렇게 큰 성공을 이룬 걸 축하해요. 마광숙은 문득 그의 표정이 평소와 다르다는 걸 눈치챈다. 동석 씨, 무슨 일 있어요? 한동석은 깊은 한숨을 내쉰다. 솔직히 요즘 광숙 씨를 보기가 힘들어요. 사업이 중요하다는 건 이해하지만 그 순간 마광숙은 자신이 한동석을 얼마나 소홀히 했는지 깨닫는다. 마지막으로 두 사람이 제대로 시간을 보낸 게 언제였던가? 한 달. 아니, 그보다 더 오래전일지도 모른다. 동석 씨, 정말 미안해요. 너무 사업에만 집중했어요. 마광숙의 말에 한동석은 따뜻한 미소로 답한다. 괜찮아요. 광숙 씨의 꿈이 이루어지는 걸 보는 것만으로도 저는 행복해요. 하지만 마광숙은 그의 눈빛에서 외로움을 읽는다. 저녁 식사를 마친 두 사람은 한강변을 걷는다. 밤하늘엔 별이 반짝이고 강물은 고요히 흐른다. 마광숙이 조심스럽게 입을 뗀다. 동석 씨, 저 많이 생각했어요. 우리 관계에 대해서요. 한동석은 걸음을 멈추고 그녀를 바라본다. 저는 당신에게 미안해요. 당신이 제게 준 모든 것에 비해 제가 줄 수 있는 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제 인생은 지금 독수리 술도가에 모든 게 집중되어 있고 앞으로도 한동안 그럴 거예요. 한동석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답한다. 내가 기다릴게요, 광숙 씨. 당신의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순간 마광숙의 가슴은 아프게 요동친다. 그녀는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꿈을 위해 필요한 선택을 하는 것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깊은 곳에 타오르는 꿈과 열정이 그녀를 이끈다. 1년 뒤 마광숙의 꿈은 현실이 된다. 독수리 술도가는 미국에 지점을 열고 독수리 프리미엄 막걸리와 독수리 로얄 약주는 미국 시장을 휩쓴다. 미국 유명 잡지들은 마광숙을 동양의 주류 여왕이라 부르며 한국 전통주의 새로운 붐을 이끄는 리더로 조명한다. 마광숙은 이제 뉴욕과 서울을 오가며 끊임없는 미팅과 출장으로 가득 찬 일상을 보낸다. 경제적으로 큰 성공을 거뒀지만 그녀는 가끔 가슴 한구석이 텅 빈 듯한 느낌을 받는다. 뉴욕의 호텔 스위트룸. 마광숙은 창밖으로 맨해튼의 화려한 야경을 바라본다. 그때 핸드폰이 울린다. 오천수였다. 형수님, 서울엔 언제 돌아오세요? 다음 주에 갈 거예요. 왜요? 천수의 목소리가 무겁게 가라앉는다. 한동석 회장님이 많이 아프시대요. 마광숙의 심장이 쿵 내려앉는다. 뭐라고요? 어떻게 된 거예요? 쓰러지셨대요. 한결 씨가 저한테 연락해서 형수님께 알려달라고 했어요. 마광숙은 그 자리에 주저앉는다. 한동석, 그녀가 떠난 후에도 독수리 술도가를 물심양면 도왔던 그 사람. 그녀가 미국에 진출할 수 있었던 것도 모두 그의 덕분이었다. 지금 어디 계신데요? 서울대병원에 입원 중이세요.
과로와 스트레스로 심장에 무리가 왔다고. 마광숙은 즉시 비행기표를 예약한다.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그날 밤 서울행 비행기에 오른다. 14시간의 비행 끝에 서울에 도착한 마광숙은 곧바로 서울대 병원으로 향한다. 병실 앞에 선 그녀는 잠시 망설인다. 문을 두드릴 용기가 나지 않는다. 마을장님? 뒤에서 들린 목소리에 마광숙이 돌아보니 한결이 서 있다. 한결씨, 아버님은 어떠세요? 한결의 얼굴은 지쳐 보였지만 그는 약한 미소를 지으며 답한다. 지금은 안정된 상태예요. 하지만 그의 말끝이 흐려지며 병실 안을 가리킨다. 마광숙은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고 들어간다. 많이 좋아지셨어요. 어제보다 훨씬 나아지셨습니다. 한결의 말에 마광숙은 안도의 한숨을 내쉰다. 다행이네요. 들어가세요. 아버지가 분명 좋아하실 거예요. 마광숙은 떨리는 마음으로 병실 문을 조심스럽게 연다. 창가 병상에 누워있는 한동석. 그는 예전보다 수척해졌지만 여전히 특유의 온화한 미소를 간직하고 있다. 동석 씨, 마광숙의 목소리가 떨린다. 한동석은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본다. 광숙 씨? 어떻게 뉴욕에 계셨잖아요? 마광숙은 그의 곁으로 다가가 말을 잇는다. 천수 도련님한테 연락받았어요. 어떻게 이렇게 된 거예요? 몸 관리 잘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한동석은 쓴웃음을 지으며 답한다. 조금 무리했나 봐요. 괜찮아요. 곧 나을 겁니다. 마광숙은 그의 손을 잡는다. 그 손은 예전보다 마르고 약해진 듯 했다. 미안해요, 동석 씨.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한동석은 고개를 저으며 부드럽게 말한다. 광숙 씨가 뭐가 미안해요?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한 것뿐인데? 하지만 그 과정에서 당신을 잃었잖아요. 한동석은 따뜻한 미소로 그녀를 위로한다. 저는 어디 간 적 없어요. 항상 여기 있었잖아요. 그 순간 마광숙은 깊은 깨달음을 얻는다. 그녀가 그토록 갈망했던 성공과 화려함, 부와 명예는 정말 그녀를 행복하게 했을까? 그녀는 눈부신 성공을 이뤘지만 진심으로 자신을 사랑해준 사람을 잃었다. 동석 씨, 제가 큰 실수를 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린다. 당신을 떠난 게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였어요. 한동석의 눈이 촉촉해진다. 그는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말한다. 어떤 실수요?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들어온다. 검사 결과 나왔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습니다. 충분한 휴식을 취하시면 곧 회복될 겁니다. 마광숙은 다시 한번 안도의 한숨을 내쉰다. 의사가 나간 후 그녀는 한동석을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제안한다. 동석 씨, 퇴원하시면 시간 괜찮으시면 저랑 식사라될까요? 한동석의 눈이 반짝인다. 물론이죠. 언제든지요. 마광숙은 미소를 짓는다. 그녀는 이제 알았다. 진정한 행복은 성공이나 부가 아니라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사람과 함께하는 순간에 있다는 것을. 병원에서의 만남 이후 마광숙과 한동석은 다시 가까워진다. 한동석이 퇴원한 후 두 사람은 자주 만나며 잃었던 시간을 채워간다. 마광숙은 미국 사업의 일부를 오천수에게 맡기고 서울에 더 오래 머물며 한동석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한다. 어느 따스한 봄날, 두 사람은 남산타워에 오른다. 서울의 전경이 발 아래 펼쳐지고 봄바람이 그들의 얼굴을 부드럽게 어루만진다. 마광숙은 한동석의 손을 잡으며 속삭인다. 동석 씨, 앞으로는 당신 곁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한동석은 그녀를 바라보며 따뜻한 미소를 짓는다. 그거면 충분해요, 광숙 씨. 동석 씨,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마광숙이 조심스럽게 입을 뗀다. 물론이죠. 뭐든지요. 왜 저를 기다렸어요? 제가 당신을 떠났는데 왜 계속 기다리셨어요? 한동석은 잠시 생각에 잠긴 후 부드러운 미소로 답한다. 사랑하는 사람의 꿈을 응원하는 것, 그것도
사랑의 한 형태니까요. 마광숙의 눈에 눈물이 고인다. 저는 제 꿈만 쫓다가 정작 중요한 걸 놓쳤어요. 아니에요. 광숙 씨의 꿈은 실현됐잖아요. 독수리 술도가는 이제 세계적인 브랜드가 됐고, 광숙 씨는 성공한 사업가예요. 그건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당신을 잃을 뻔했어요. 한동석은 그녀의 손을 따뜻하게 잡는다. 저는 어디 간 적 없어요. 항상 여기 있었잖아요. 마광숙은 그의 손을 꼭 맞잡으며 말한다. 이제 깨달았어요. 제가 정말 원하는 건 성공이나 돈이 아니었어요. 제가 원했던 건 가족이었어요. 함께하는 시간, 그리고 당신과 함께하는 시간. 한동석의 눈이 반짝인다. 그럼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마광숙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답한다. 네, 다시 시작해요. 이번엔 제대로. 봄바람이 두 사람을 부드럽게 감싸며 그들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듯하다. 몇 달 후, 독수리 술도가는 오천수가 미국 사업을 총괄하며 더욱 안정적으로 성장한다. 마광숙은 한국 사업에 집중하며 일과 사랑의 균형을 찾아간다. 어느 날 저녁, 한동석은 마광숙을 특별한 장소로 초대한다. 바로 그들이 처음 만났던 독수리 술도가였다. 술도가 뒤편 정원에는 촛불과 꽃으로 장식된 로맨틱한 테이블이 준비되어 있다. 한동석은 그녀를 테이블로 안내하며 미소 짓는다. 여기서 처음 만났죠? 기억나요? 마광숙도 미소를 띈다. 네, 기억해요. 그때 저는 당신을 오만한 재벌 회장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저는 당신을 고집불통 여성이라고 생각했죠. 한동석이 웃으며 맞장구 친다. 두 사람은 추억에 잠겨 웃음을 나누며 저녁 식사를 즐긴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한동석은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낸다. 그는 마광숙 앞에 무릎을 꿇는다. 광숙 씨, 우리가 만난 지 벌써 2년이 넘었어요.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지만 제 마음은 단 한 번도 변한 적 없어요. 당신은 제 인생에서 가장 강인하고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여성이에요. 마광숙은 숨을 멈춘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인다.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한동석이 상자를 열자 아름다운 다이아몬드 반지가 촛불 아래 반짝인다. 마광숙은 울음을 참지 못하고 고개를 끄덕인다. 네, 결혼하겠습니다. 한동석은 반지를 그녀의 손가락에 끼워주고 일어나 그녀를 따뜻하게 끌어안는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행복한 미소를 나눈다. 그 순간 갑작스러운 박수 소리가 터져 나온다. 뒤를 돌아보니 오영재와 한결, 한봄이 모두 그곳에 서 있다. 형수님, 축하해요! 오영재들이 일제히 외친다. 도련님들, 언제부터 거기 있었어요? 마광숙이 당황하며 묻자 오응수가 장난스럽게 답한다. 처음부터요. 아버님의 프로포즈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모두가 웃음을 터뜨리며 이 특별한 순간을 함께 축하한다.